네, 주간 김덕진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요즘에 이거 써보신 분들이 있을지 거의 모르겠는데 한때는 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던 바로 그곳 공중전화 관련 얘기입니다. 삐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보시는 분 중에 삐삐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뭐야 뭐 말강머리 삐삐 뭐 말갈량이 삐삐 이거 아니고요. 예, 핸드폰 전에 오래오래 전에 번호만 뜨던 삐삐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자, 삐삐라는 녀석이 있을 때는 이 유리 공간이 낭만적인 이 유리 공간이었던 공중전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속삭이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뭐 거의 찾아보기도 힘들고 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이 공중전화 자체를 아예 철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봅니다. 저도 이 공중전화 군대 때 쓰고 나서 거의 안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다 공중전화 하나씩 추억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만 하더라도 이 공중전화 옛날에 뭐 지금 뭐 지금 결혼하신 분과는 이제 좀 다른 분과 약간의 좀 추억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공중전화 예전에 이제 기억하는 거는 제가 이제 그전 여자친구랑 좀 싸움이 났는데 그때 이미 핸드폰이 있었을 텐데 제 번호를 안 받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싸우니까 전화를 안 받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이 언덕배기 동네 언덕배기에 있는 이 공중전화에 가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거기서 콜렉트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해서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야. 하여튼 그랬던. 근데 지금은 영원히 잊었습니다. 영원히 잊었고요. 지금 여보 사랑해. 자, 어쨌든 자, 공중전화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있을 거예요. 특히나 군대 때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거 많이 갈리잖아요. 처음에 전화 카드로 이제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콜렉트 콜이 오죠. 그러면은 우정이 딱 두 개로 갈립니다. 콜렉트 콜 전화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특히나 여자들도 둘로 갈리죠. 콜렉트 콜을 받아주는 우리 아주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성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지금은 군대에서도 전화기 안 쓰시죠. 왜? 다 스마트폰 주니까요. 그래가지고 공중전화가 옛날에 비해서는 좀 추억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에는 여전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두 번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로 삐삐의 전성기, 그리고 두 번째는 PCS 말고 그 전에 있었던 CT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CT폰이 뭐였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약간 그때 공중전화 근처에만 가야지만 됐었던 이상한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CT폰도 이 삐삐랑 같이 있었으니까 결국엔 이 공중전화의 전성시대에 이 삐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재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번 몇 개의 번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숫자 아는 아재들만 들어와. 자, 1212, 108, 1717, 1742, 1004-486. 자,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112. 자, 홀짝홀짝 술 마시자 라는 뜻이고요. 자, 108. 108번네. 고민이 있어 이런 겁니다. 자, 1717 일찍 와이 이런 삐삐 번호고 1472 뭐예요? 14천리. 일이 참 잘 되고 있어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색칠해 놓은 1004-486 뭘 것 같으세요? 천사 사랑해.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이제 사랑을 속삭였었던 이런 식의 아재들의 번호가 있었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 뭐 빨리빨리 뭐 파리파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만큼 공중전화에 대한 추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공중전화 거의 많이 안 쓰시죠. 실제로 공중전화 요금 얼마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공중전화 지금 한 통화에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70원입니다. 70원. 자, 70원 딱 내고 나서 공중전화 쓸 수 있는데요. 한 통화 70원짜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공중전화는 180초가 되고요. 그 외에 또 이제 핸드폰과 연결하면 몇십 초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70원으로 전화할 수 있으면 엄청 저렴하긴 한 거죠. 자, 그랬는데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지금 이러한 공중전화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공중전화가 몇 대나 남아 있을 것 같으세요? 서울에 실제로 남아있는 공중전화의 수가요. 이제 6,200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6,200대를 한 대당 사람들이 하루에 전화를 몇 통을 사용할까요? 공중전화 한 대당 평균 사용하는 통화 건수 하루에 몇 건이나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 평균 약 3.8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건도 안 되는 통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건당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원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싸게 치면은 70원 곱하기 4니까 이 전화기 하나로 하루에 300원도 못 버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죠. 전국으로 봐도 28,000대밖에 이제 남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대부분 다 이제 스마트폰 쓰는 것 같고 휴대폰 쓰는 것 같은데 왜 그래도 공중전화가 다 필요할까? 왜 공중전화를 둬야 되는가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로요, 이 공중전화가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법적으로 어떤 법이 있냐면요. 전기통신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보편적 역무.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보편적 역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꼭 필요한 의무 혹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통신을 언제 어디서든지 적절한 요금, 그러니까는 괜찮고 저렴한 요금으로 쓸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전기통신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혹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기통신에 대한 보편적 역무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보편적 역무에 들어가는 것들이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긴급통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우리가 긴급할 때를 대비해서 공중전화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진짜 급할 때, 정말 진짜 급할 때 한 번씩 공중전화 찾으시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될 때도 있어가지고 충전해서 이제 뭐 그냥 대충 쓰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가끔씩 1년에 한 번씩 엄청나게 큰 사태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 3, 4년 전을 기억하는데 KT 통신망이 한번 마비가 돼가지고 저희 동네에 휴대폰이 다 안 터졌던 때가 있어요. 그럼 휴대폰이 다 안 터지는 거면 뭐예요? 그럼 전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홍대 근처에 있었던 공중전화 앞에 줄이 쫙 섰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공중전화 해야 되니까요. 그런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혹은 뭐 만약에 좀 생각하기도 쉽지만 전쟁이 났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폭격이 되게 되면 우리 공중에 있던 일반적인 그 이런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들이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 스마트폰은 통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은 우리가 있는 무선망이나 아니면 그 위에 보이는 망들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공중전화는요. 지하에 깔려 있는 망을 써요. 그러니까 지하에 깔려 있는 전용선이 있으니까 위에서 어떤 사태가 터지더라도 일단은 이 공중전화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긴급할 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여튼 뭐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공중전화가 어쨌든 유지되고 있고 법적으로 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법적으로 이제 이거 계속 유지하는 법을 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는 얘기들을 몇몇에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 돈 때문입니다. 아, 왜냐? 결국 돈 때문입니다. 유지 비용이 한 100억 든다는 거예요. 100억. 실제 예전보다 조금 많이 저렴해지긴 했어요. 손실보전금이 원래 2018년에는 한 139억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조금 줄어가지고 지금 1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럼 이 100억이 어떤 구조를 통해서 되게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공중전화들을 어디서 관리를 하냐면 KT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한국통신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민영화됐지만 KT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KT 링커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일단은 전국에 있는 공중전화를 다 관리합니다. 근데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손실 비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한 100억 정도의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 회사에서 감당하기 좀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손실 비용이 100억 정도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통신사 큰 게 세 개 있잖아요. KT, SKT, LGU 플러스에서 하나 나눠서 돈을 내는 겁니다. 30억 이상씩 돈을 이제 나눠 내게 되겠죠?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통신비라는 게 뭐예요? 소비자한테 우리가 핸드폰 혹은 인터넷 이런 거 해가지고 번 돈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들의 주장은 뭐냐? 결국에는 소비자의 지갑에서 나가는 거랑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통신사가 30억 이상의 돈을 결국에는 이렇게 유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소비자에게 우리는 전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치면은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거 이렇게 100억까지 들여서 소비자들이 돈을 나눠내면서까지 유지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공중전화 완전히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긴급한 재난 때 어쨌든 진가가 발휘하기도 되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이거를 꼭 소비자에게 돌려야 되나? 예를 들면 요즘에 기업들이 뭐 ESG니 뭐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던데 야 이거를 요금에서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네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로 좀 이제 하면 안 돼?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홍대에서 진짜 예전에 이런 식으로 줄을 서고 막 이런 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한 99% 정도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저쨌든 간에 한 1% 정도는 여전히 통신에서 취약한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티를 낼 수 없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이슈를 때문에 이러한 공중전화를 꼭 써야 되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지금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말씀드렸듯 의무사항이 없어지게 되면 굳이 사람들, 통신사들이 그거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뭐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이런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공중전화라고 하는 것이 왜 돈이 들까?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공중전화를 이렇게 유지하는데 돈이 많이 들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공중전화는요 옛날부터 목 좋은 곳에 많이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전에는 공중전화 찾아낼 때 좋은 데에 있어야지 사람들이 빨리빨리 전화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서울시든 어디든 보면은 이른바 목 좋은 데, 사람들 많이 가는데 이런 데 공중전화 부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공중전화 부스 그냥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것도 어쨌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거기에서 사용료도 내야 되고 땅에 대한 뭐 점거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돈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국에 아주 많은 곳에 있는데 돈을 안 내고 땅값 안 내고 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옛날에 정말 목 좋은 곳에 다다다다다닥 공중전화 있는 만큼 지금 있는 거 맞아요. 편의점입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공중전화 부스 대신에 편의점에다가 마치 ATM기 놓듯이 편의점에다가 공중전화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아이디어가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공중전화를 편의점에 두면 과연 과연 이 편의점 점주들이 좋아하실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공중전화 어딨어? 이러면서 야 나는 너를 사랑해 막 이러면 옆에서 라면 먹는 분들이 이거 무슨 소리야? 이거 뭐 술 취해서 이럴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참 현실적으로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도 공중전화 부스를 줄여도 결국 문제는 뭐예요? 공중전화 부스를 유지하느라고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좀 줄이거나 혹은 이 목 좋은 곳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 공중전화 부스를 ATM기랑 같이 놓으면 되겠다. 역으로 ATM기 부스를 멋지게 만들고 그 옆에다가 공중전화 놓으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돈 뽑는 기계 요즘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은행도 요즘 많이 없어지니까 목 좋은 데에다가 ATM기도 놓고 그리고 이런 공중전화 놓고 이런 방법도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예요. 근데 어떤 배터리냐? 이게 우리가 있는 전기 오토바이, 그죠? 이렇게 보면은 전기 오토바이들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배달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배달 오토바이들이 다 매연을 엄청 많이 내죠. 그래서 이제 매연을 줄이려면 전기 오토바이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전기 오토바이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충전을 하면은 이 충전을 해봤자 많이 해봤자 두세 시간 쓰면 또 충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실제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나 두세 시간 배달하고 또 충전해야 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마치 우리 스마트폰 예전에 보면은 배터리 갈 수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 스테이션에서 내가 충전 안 된 거 꼽아놓고 충전 다 된 거 빼서 꼽아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뭐예요? 당연히 목 좋은 데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공중전화 옆에다가 이러한 전기 충전 배터리 놓는 이런 것들도 시범 사업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요즘에 또 코로나 지나고 나니까 이거 내 몸에 또 이상한 먼지 붙어 있는 거 아니야? 병균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에어 샤워 방역 부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전화도 받지만 그 옆에서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공중전화 받다가 내 몸에 좀 묻은 것 같아 이러면서 갑자기 방역 부스가 옆에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우리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지금 내고는 있는데 수익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데이터를 모으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것들 나오면 미세먼지 어떻게 측정해야 되지 하면은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측정 지표가 나랑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분들 있죠. 왜냐면 측정소가 서울에 몇 개 없으면 당연히 우리 지역하고 멀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공중전화 부스는 항상 목 좋은 데 있죠. 구석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스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미세먼지 측정기 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뭐 안심 부스로도 활용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형태들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익성이 좀 아직은 좀 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만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서는 이러한 공중전화 부스 여전히 존재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으로서 뭔가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솔직히 우리나라랑 전 세계 다 똑같죠. 다 스마트폰 쓰는데 수익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최근에 얼마 안 남아있던 얼마 안 남아있던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의 철거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뉴욕시에서는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중전화 부스 4대가 있습니다. 빨간색 부스인데요. 뭘까요? 바로 뚜뚜두 뚜두두두 뚜뚜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뚜루루두 다 MZ세대입니다. 뚜루루뚜뚜 뚜루루뚜 이 정도 저작권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슈퍼맨입니다. 자, 슈퍼맨 아시는 분들 저와 같은 세대에 있으니 모르겠는데 슈퍼맨이 변신을 어디서 해요? 이 빨간색 공중전화 부스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슈퍼맨의 공중전화 부스 4대는 약간 관광용으로 남겨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활용하는 공중전화 부스는 이제 미국에서도 다 철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도요 실제로 이제 그 전화기의 기능을 하는 부스는 다 없어졌는데 좀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캠브리지에 있는 작은 술집인데 술집이 공중전화 부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형태의 술집 뭐 이런 것들처럼 해가지고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이 공중전화라고 하는 것들이 추억의 한편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공중전화에 대한 추억 어떻게 있으신가요? 또 이 공중전화 완전히 사라지면 좀 더 아쉬울 것 같은데 또 좀 이게 우리의 상황에서 맞게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한번 우리 주변에 공중전화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지 싶어요. 또 그 동전 넣는 찰칵찰칵 맛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팁이긴 한데요. 공중전화가요. 꼭 이 동전 말고도 뭐 교통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형태의 신용카드도 된다고 하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면 또 옛날 맛 좀 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번 주 주간 김덕진 이슈텔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